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입니다. 오늘은요, 한일 애국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일 애국단은 시험 문제에서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과 항상 비교돼서 출제가 되는데, 의열단은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들기로 하고요. 오늘은 한일 애국단을 한번 정리할게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20년대 후반, 30년대 초, 요때까지, 그러니까 20년대 후반에 계속 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1923년도에 국민 대표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막 분열이 되면서 다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안 되겠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활력을 되찾을 목적으로 31년도에 바로 한일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 한일애국단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원이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는데, 이봉창 같은 경우는, 32년도 1월 달에 일본 천황 마차에 폭탄을 던져요. 폭탄을 던졌는데 천황을 못 죽입니다. 안타깝네. 당시에 상하이에서도 그런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열강들의 공동조계지거든요. 그래서 1차 아편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1842년 영국에게 처음 개항됐던 곳이 상하이인데 5개 항구가 개항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이입니다. 아무튼요, 그 상하이는 영국에 이어서 많은 서양 국가들이 함께 씁니다. 함께 들어왔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이봉창의 의거를 보고 상하이 언론에서는 뭐라고 신문 기사를 썼냐면, 불행하다. 일본 천황이 명중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깝다. 불행부중이라는 신문 타이틀을 씁니다. 그럼 불행부중이란 말은 뭐예요? 불행히도 명중하지 못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명중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천황이, 당시에 천황은 신이거든요.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자신들의 천황이 죽지 않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신문기사로 썼다? 기분 나빠요. 사과해라. 근데 사과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침략하고 싶은데, 요거 하나 갖고 이제 제목 하나 갖고 침략하는 건 좀 명분이 부족하죠. 근데 때마침요, 이때 상하이에서 일본 승려 하나가 피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일본 승려가 피살됐으니까 자국민들이 공격을 당했다.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상하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상하이 사변이죠. 이 상하이 사변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상하이를 점령을 했어요. 그때 승전 기념 파티를 열어요. 그 승전 기념 파티를 열었을 때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 윤봉길이 여기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봉창, 그 다음에 윤봉길, 가운데 이름에 봉봉자가 들어갔나요? 봉봉 브라더스. 형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윤봉길이 선생님 저의 그 초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제가 충남 예산에 있는 덕산 초등학교. 윤봉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학교라는 명칭으로 썼었죠. 아무튼요, 윤봉길은 중간에 이제 그 중퇴를 하십니다. 중퇴를 했는데, 저는 졸업했고요. 같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배님이고, 그 윤봉길이 중퇴하고 나서 이제 글을 좀 읽는 양반 가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성촌, 윤씨의 어떤 그 양반 집성촌의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농촌 계몽운동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학운동 같은 걸 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어느 날 공동묘지에 자기 아버지의 묘를 찾겠다라고 누군가가 와서 글을 못 읽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공동묘지에 나무 팻말로 이제 말뚝을 박아놓은 겁니다. 누구누구 묘, 누구누구 묘, 이렇게. 근데 그거를요, 다 뽑아온 거예요. 다 뽑아와가지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윤봉길, 뽕길이 형을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 아버님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함자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함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띵!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뭡니까? 어디서 뽑아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에 있는 걸 모두 뽑아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이게 다 섞여버린 거네. 와, 이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문맹자가 많고 이렇게 배우지 못했으니 우리가 일본에게 계속 식민 지배를 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농촌 계몽운동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계몽운동을 좀 하다가 안 되겠다. 이 계몽운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한계점을 이제 인식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찾아간 겁니다. 김구 선생을 찾아간 거죠. 그래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의 승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 장소에 공원이다 보니까 이제 피크닉을 가장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락 모양의 폭탄, 물병 모양의 폭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 던졌어요. 하나 던졌는데 이게 불발이 됐네.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이제 급하게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큰 의거 활동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자폭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체가 탄로나지 않고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한일 애국단의 그런 활동이 지속되려면 정체가 탄로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생포가 됐습니다. 생포가 돼가지고 많은 이제 고문과 치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임시정부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텀을 벌어주기 위해서 위치를 이제 거짓말로 계속 알려줘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저기 있는데요.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계속 이제 시간을 벌어줍니다. 아무튼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동을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32년부터. 그래서 32년부터 이동을 시작해서 40년도에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충칭이라는 도시에 자 정착을 하게 돼요. 충칭. 그래서 40년도에 충칭에 정착을 했을 때 당시에 충칭에는 누가 있었냐면 국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스가 만든 국민당 정부의 수도가 충칭이었었어. 원래 수도는요. 난징이었었거든요. 원래 수도는 난징이었었는데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라는 게 터지는데 그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자 여기에 있는 그 국민정부는 일본에게 수도를 뺏기게 됩니다. 12월 달에. 그럼 37년도 12월 달에 수도를 뺏겼고 국민정부는 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충칭에 갑니다. 충칭에 갔고 일본이 당시 이제 그 난징을 점령하면서 국민정부의 잔여 병력들을 색출하겠다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대대적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난징 대학살을 자, 자행하게 된 거죠. 자,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튼, 당시 이제 국민정부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 12월 달에 난징을 빼앗기면서 충칭에 이제 와 있었던 겁니다. 그 충칭에 와 있었던 이 자리에 임시정부가 이제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32년도부터 이동을 시작해서 40년도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인 애국단의 단원은 두 명만 기억하십시오. 이봉창과 자 그다음에 윤봉길 중간에 상하이 언론사의 불행부중 이게 이어지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봉길의 의거가 끼친 파장이 이제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임시정부가 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충칭으로 갔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는데 뭐냐면 당시 자 중국의 실권자였었던 장제스가 깜놀한 겁니다. 와 중국인 100만 명도 하지 못할 일을 한국 용사 단 한 명이 해놨구나.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진짜 멋있다. 좋아.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마.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독립운동을 자 지원 약속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윤봉길의 의거입니다. 그 결과의 값으로요. 낙양군관학교 이 낙양군관학교는 국민당 건데 거기에다가 한국인 특별반을 개설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특별반을 개설해서 자 무장단체, 무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자 군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임시정부가 자 충칭에 정착을 했었을 때 1940년 자 9월 17일에 뭐를 창설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냐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줍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땅에다가 군대를 만들면 그건 침략행위입니다. 침략행위인데 자 분명히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자 여기 있는 장제스가 자 이거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광복군 행동 준승이라는 걸 통해서 군 작전에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 땅에 어쨌든 우리 정부의 직할부대가 만들어졌다는 나름의 의의가 있었던 거고 이 시점이 40년 9월 17일입니다. 이 9월 17일을 자 국군의 날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자 예전에 법안으로 발의가 됐었는데 자 통과가 되지 못했었던 자 그런 사례도 있죠. 이건 나중에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어요. 그 광복군이 자 1941년도 12월 달에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자 우리 너하고 싸울 거야 라고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 자, 43년도에 영국이라는 나라를 도와서 실제 인도와 미얀마에 참전까지 했고 나중에는요. 미국의 특수부대인 OSS 부대의 자, 특수훈련, 낙하산 훈련 같은 걸 받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진입계획, 이 진입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였었냐면 45년 9월 1일이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 일본이 자 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었던 국내 진입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안타까워했었던 게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내 진입계획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 이뤄내서 일본의 병력을 다 밀어냈다면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연합국들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연합군의 손아귀에 넣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자 아쉬워했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자 한인 애국단이었었고 이 한인 애국단은 1931년 김구 선생이 만들었다. 자 임시정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단원의 2명 자 봉봉브라더스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는데 자 이들의 활동은 32년도 1932년도 1월 달과 4월 달에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